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은퇴하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여행처럼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시간이라는 큰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기 시작하죠. 특히 30년,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은행원이든 공무원이든 대기업 직원이든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월급 받고 일상에 쫓기던 그 리듬이 끊기는 순간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58세에 은퇴한 한 전직 은행원. 그는 은퇴 후 매일 파라다이스를 산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비싼 리조트를 매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진짜 은퇴 준비란 무엇인지,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58세 은퇴 은행원의 매일 파라다이스 이야기. 1. 내가 원하는 아침을 스스로 만든다. 마이너스 일상의 주도권을 되찾다. 이 주인공 박성호 가명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준비, 8시 반부터 치열한 고객 응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가 은퇴를 한 날 가장 먼저 느낀 건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지? 박 씨는 은퇴 후 3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넷플릭스만 보며 소파에 누워있고 낮술 한잔 하다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남이 짜주는 시간표 말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로 살자. 그래서 그가 시작한 건 매일 아침 산책.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원에 가서 1시간 동안 햇살을 맞으며 걷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독서 1시간, 피아노 연습 30분, 손주랑 놀기 2시간. 박 씨에게는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파라다이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2. 쌓아놓은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의미였다. 마이너스 돈이 아닌 루틴에 투자하다. 박 씨는 사실 은퇴 준비를 잘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정도, 연금은 월 180만 원 수준. 서울 생활비를 감안하면 사실 빠듯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퇴 후에도 돈을 불리려고 주식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결과는 6개월 만에 3천만 원 손실. 이러다가 남은 돈 다 까먹겠다 싶은 순간 그는 돈 불리기를 멈추고 내 생활을 설계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그리기 강좌 등록 월 5만 원. 주 2회 탁구 동호회 가입 연회비 10만 원. 동네 도서관 정기 이용 무료. 소형 텃밭 분양받아 가꾸기 연 10만 원. 이 작은 투자들이 박 씨의 하루하루를 다채롭게 채워줬습니다. 특히 수채화 강좌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몰입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됐거든요. 돈은 줄어도 삶의 만족감은 오히려 늘었다. 이게 박 씨가 매일 파라다이스를 살게 된 두 번째 비결입니다. 3. 내 안에 작은 꿈을 하나씩 꺼냈다. 마이너스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 마지막으로 박 씨는 은퇴 후 어릴 적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바로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블로그를 열고 동네 근교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자도 별로 없고 글솜씨도 서툴렀지만 꾸준히 쓰다 보니 1년 만에 월 5만 명 넘게 찾아오는 블로그로 성장했어요. 나중에는 여행 잡지에 실리는 경험도 했고 작은 원고료도 받게 됐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 요약 또 다른 3명의 파라다이스 사례. 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은퇴 후 인생을 꽃피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례 1 62세 전직 공무원 김영희 씨. 은퇴 후 오카리나 배우기 시작. 지역 복지관에서 강사로 활동 중.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 고백. 사례 60세 대기업 퇴직자 정민호 씨. 매일 아침 5km 달리기 시작. 시니어 마라톤 대회 참가 수상. 몸을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단언. 사례 59세 자영업자 출신 이은주 씨. 평생 꿈꿨던 도예 수업 등록. 직접 만든 도자기로 소규모 플리마켓 운영.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팔리는 경험. 그게 삶의 의욕을 키워줬다고 전함. 결론 은퇴는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시간이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나를 꺼내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짜준 시간표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획하는 인생 2막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박성호 씨가 매일 파라다이스를 사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기억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루틴과 작은 꿈을 꾸준히 키우는 것. 그게 은퇴 후 진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참 흥미로운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58세에 은퇴한 은행원 박성호 씨 이야기인데요. 그는 은퇴 후 매일 파라다이스를 산다고 합니다. 리조트를 매일 간 것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의 일상,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은퇴하면 둘 중 하나를 떠올립니다. 편하게 놀면서 사는 것, 아니면 돈이 없어 힘겹게 버티는 것.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박성호 씨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첫 번째 싸움, 텅 빈 시간과의 전쟁. 은퇴를 하면 처음 한두 달은 꿀맛 같죠. 늦잠도 자고 일도 안 하고 시간도 많고.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일에 묶여 살던 사람일수록 그 공허감이 훨씬 더 큽니다. 박성호 씨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이틀에 한 번은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러다 인생 끝나는구나. 그 순간부터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산책, 8시 아침 식사. 단순하지만 명확한 루틴을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의도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짜는 시간표요. 2. 돈보다 삶의 밀도를 키우는 법.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얼마 모았냐부터 따지죠. 물론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성호 씨는 퇴직금과 연금이 합쳐서 한 달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인 수준도 아니었죠. 그는 그 돈을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 월 5만 원. 지역 체육센터 이용 월 3만 원. 독서 모임 가입 무료. 주말 텃밭 가꾸기 연 10만 원. 자잘한 비용들이지만 이게 모여서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려 애쓰는 것보다 돈을 삶에 뿌려서 밀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상태로 돈만 쌓는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죠. 3. 작은 꿈을 다시 꺼내는 용기. 세 번째로 짚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조용히 지내야지. 이미 늦었어. 그런데 박성호 씨는 어릴 적 꿈이었던 여행 작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글도 서툴렀고 사진도 허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한 편씩 동네 소풍기를 썼어요. 그게 모여서 블로그가 되고 나중에는 월 방문자 5만 명을 넘겼고 소액이지만 원고료를 받게 됐죠.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 이야기를 누군가 봐준다는 느낌, 그게 내 삶을 다시 뛰게 했어요. 결국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작은 꿈을 하나라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4.
은퇴 후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은퇴를 맞이할 때 박성호 씨처럼 매일 파라다이스를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루틴을 만들어라. 기상시간, 운동시간, 취미시간 등 고정 일정을 스스로 정하세요. 매일 달라지지 않고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소한 활동을 찾아라. 문화센터, 지역 커뮤니티, 취미 수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돈보다 일상 속 몰입을 중시해야 합니다. 셋째, 어릴 적 꿈을 다시 꺼내라. 그림, 글쓰기, 음악, 봉사활동, 뭐든 상관없습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즐기려고 시작하세요. 넷째, 소통의 끈을 놓지 마라.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5. 비슷한 사례 3가지 더 소개합니다. 박성호 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62세 전직 공무원 김영희 씨. 은퇴 후 오카리나 배우기. 지역 복지관 강사 활동 중. 나를 다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60세 대기업 퇴직자 정민호 씨. 매일 새벽 달리기 시작. 시니어 마라톤에서 수상. 몸을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강조합니다. 59세 자영업자 이은주 씨. 도예를 배우고 소규모 플리마켓 운영. 직접 만든 그릇이 팔리면서 내 삶에 색깔이 생겼다고 느꼈답니다. 맺은 말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삶의 시나리오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돈만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진짜 은퇴 준비란 재정 준비, 일상 루틴 준비, 작은 꿈 준비가 모두 합쳐져야 가능합니다. 박성호 씨처럼 당신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 인생 최고의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파라다이스를 사는 법입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 준비의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